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현재 대기업 계열사인 한 식품회사에서 마케팅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파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전 남자친구와 제법 오래 연애하면서 서로 많은 걸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연애하면서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되려 제가 미안할 정도로 저에게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야근이라도 하는 상황엔 항상 챙겨 먹어야 한다며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닐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파혼을 하면서 그 모든 행동이 저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는데요. 결혼까지 했더라면 지금쯤 제 인생은 완전히 망해버렸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파혼이라는 걸 통해 인간관계 사이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생 공부했다 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른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기막힌 파혼 사연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은혜야, 너는 만나는 사람 없니? 내일 모레면 30인데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에이, 이제 회사 자리 잡고 아직 한창인 나이인데 무슨 결혼이야? 난 아직 일 더 하고 싶은데. 얘, 너 엄마 친구 미경이 알지? 걔 딸도 이번에 결혼했잖아. 너랑 동갑인데. 걔는 걔고 나는 나잖아. 어렵게 회사 들어왔는데 내 커리어 망치고 싶지 않아. 겨우 자리 잡았는데. 결혼한다고 커리어가 망가지니? 결혼해서도 일 계속하면 되는 거지.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면 힘들다며. 그렇지. 근데 아직은 혼자가 좋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다가 다 늙어 죽는다. 그러지 말고 엄마가 중매라도 좀 서봐? 아, 무슨 중매야. 내가 그럴 나이야? 그냥 좀 지켜봐주면 안 되는 거야? 주변에 다 결혼하는데 너 다 늙어서 혼자 살까봐 그러지. 그러지 말고 이참에 한번 만나볼래? 아, 왜 그러실까? 싫다잖아. 그리고 결혼하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일 더 해야 해. 좀 더 있다. 해도 안 늦어. 아휴, 얘는 누굴 닮아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 누구긴 누구야. 아빠랑 엄마 닮았지. 그 피가 어딜 가겠어? 나도 모르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엄마도 강요는 안 할게. 정말이지? 내가 좋은 사람 생기면 꼭 인사하러 올 테니까 연애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마. 알겠어, 이 계집애야.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워주셨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이 제법 됩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엄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듣고 자랐던 소리 중 하나가 돈 아까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며 지냈고 부유한 티를 절대 내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바른 길로 자라날 수 있게 무척이나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의 바람대로 학업에 전념하며 속 썩이는 일 없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아무튼 엄마는 그런 제가 빨리 결혼했으면 하셨어요. 가정이 탄탄하면 인생이 안정감 있게 흘러간다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5년 차 되던 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 실패 후 뒤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사회생활인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 노력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인턴 과정을 거친 뒤 제 부서에 배치받았는데 어찌나 열정이 넘치던지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더군요. 선배님, 정신 차려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 준호 씨, 전 괜찮아요. 조금 무리해서 그런 거니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긴요. 지금 딱 봐도 사람 하나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이 지경까지 왜 참으세요? 당장 병원 가세요. 아, 글쎄 됐다니까요. 늘 이랬으니까 호들갑 좀 떨지 말아요. 아니 글쎄, 이렇게 혼자 개고생하면 누가 밥이나 떠먹여준답니까? 선배님이야말로 너무 미련해요. 빨리 저랑 응급실 가세요. 제가 물건 놔두고 온 게 있어서 다시 왔길 망정이지 아무도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났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준호 씨. 요즘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신상품 론칭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쓸 게 이만저만 아닌데.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세요? 팀원이 8명이나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혼자 하는 게 편해서 그렇죠 뭐.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발버둥 쳐야 하잖아요. 마침 프로젝트가 제게 온 거고 팀장님도 제게 권한 위임하셨고요. 어휴, 그래도 그렇죠. 몸 좀 사려가면서 일하세요. 누가 보면 회사 일은 선배님이 다 하는 줄 알겠다고요. 자, 말은 그만하고 저랑 병원 가요. 아, 정말 괜찮다니까요. 사람 민망하게. 나 홀로 저승 가는 것보다 민망한 게 훨씬 나아요. 제가 가방 챙겨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비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상사한테 꼬박꼬박 존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과로였고 꼬박 이틀 입원해 누워 있었어요. 그걸 계기로 저희 사이엔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년 정도 연애 후 제가 30살이 되던 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친정엄마는 제가 결혼한다 하니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아휴,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죠? 아닙니다. 어머님, 당연히 인사드리러 와야 하는 건데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만난 지 2년 다 되어 가는데 이제서야 인사드려 죄송해요. 어머, 젠틀하기까지 해라. 난 그 누구보다 기뻐요. 우리 딸 원래 결혼은 안 하려고 했었던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녀석이 결혼을 하겠다니 내가 안 기뻐요? 엄마,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했어. 일을 더 하고 싶다 했지. 그게 그거지 이 녀석아.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딸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같은 회사 근무한다는데. 은혜 씨가 워낙 일도 잘하고 똑 부러지는 면이 있어서 제가 그 모습에 반했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조금 늦게 시작해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은혜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어머, 패기 있는 모습 좀 봐. 난 말할 것도 없이 오케이야. 인물 훤칠하지. 성격 좋지. 엄마는 궁금한 것도 없어? 내가 다 민망하네. 뭐 아무렴 어떠니 자기 주제 모르고 설치는 사람만 아니면 된다. 아직 신서방네는 인사 안 드린 거지? 뭘 했다고 벌써 신서방이래.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갈 거야. 이번 주에 우리 집 먼저 온 거고. 그래, 잘해봐. 신서방, 우리 식구가 된 걸 환영하네.
앞으로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저도 잘할게요. 어머님이 뭐야? 이제 장모님이라고 해야지. 호호. 어서 오거라. 우리 준호랑 결혼을 할 사이라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은혜라고 해요. 아버지, 우리 은혜 정말 예쁘지? 얼굴도 예쁘지, 몸매도 좋지, 회사에서 잘 나가지. 집안도 좋다니까? 내가 사람 하나는 잘 골랐어. 회사에서 잘 나간다니? 혹시 뭐 하는 집안인지 물어봐도 될까?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절 키우셨어요. 친정엄마는 최근에 일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고 계세요. 뭐? 그럼 결혼하면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거냐? 일도 안 하고 무슨 돈으로 먹고 살아? 신준호, 너는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걸 신부감이라고 데리고 왔어? 너, 내가 혹 달린 여자는 안 된다고 했지?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장인어른 은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거 맞아요. 근데 노후 준비도 다 해놓으셨고 집도 평창동이라고요. 말만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은혜네 집안 우리가 발끝도 못 따라간다고요. 평창동이라면 그 부자 동네 아니냐? 대기업 회장들도 산다는 그 동네? 네, 맞아요. 은혜가 저보다 직장에서 직급도 높아요. 제가 일하는 부서 팀장님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은혜 막돼 먹은 여자 아니에요. 내가 말실수를 했어. 아들이 때늦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예민해졌나 보다. 지금 내가 한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해주렴. 하하. 은혜야, 아버지가 장난 좀 치셨나 보다. 기분 나빴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제법 되는지라 사는 집도 여자 둘이 사는 집 치곤 크고 넓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저희 집 대문 앞에서 한참 동안을 두리번 했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TV에서 나올 법한 그런 집이었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 신기했겠죠. 평소에 제가 명품에 관심이 없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다 제 마음에 들면 사서 쓰는 스타일이라 티를 내고 다닌 것도 아니었고요. 친정엄마도 중요한 자리 아니면 편하게 입고 다니시는 스타일이었고 얼핏 보면 그냥 동네 아줌마였죠. 반면 예비 시댁은 예비 시부와 예비 남편 둘이 살고 있었어요. 20평대 아파트였고 전세를 끼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었고 나이에 비해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해외에 나간 지 제법 되었고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에 대해 물었는데 끝까지 대답해주지 않더라고요. 뭐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겼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으며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하기 시작했어요. 머지않아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애써 괜찮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돈을 만나 뵙게 되니 영광이네요. 우리 은혜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할 소린데요. 우리 준호 잘 부탁드리고 은혜는 내가 딸같이 생각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집 문제인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준호가 사부인 댁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집이요? 저야 뭐 좋긴 하다만 그래도 신혼인데 따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애들 의견도 중요하고요. 애들도 그게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새아가도 원래 살던 곳에서 사는 게 더 익숙하고 준호야 뭐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와이프 끼고 사는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죠. 무엇보다 돈도 아끼고 말이죠.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저는 좋아요. 안 그래도 그 넓은 집에서 장모님 혼자 사실 생각하면 마음 아팠거든요. 장모님이랑 은혜만 괜찮다면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아휴, 고마워라. 사돈이 이렇게 속이 깊으실 줄 몰랐네요. 아버님, 배려 감사해요. 안 그래도 저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어쩌시게요? 나야 뭐 혼자 지낸 게 익숙하기도 하고 이제 아들 녀석이랑 지지고 볶고 안 하는 게 더 좋을 나이지.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왕 말하는 거 혼수는 딱히 할 필요 없겠죠? 저희 집에 들어오면 웬만한 건 다 있으니 두 사람한테 필요한 가구 정도만 사면 되겠네요. 우리 귀한 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욕심 안 부리고 살아왔어요. 내가 귀하게 키웠는데 막상 보내려니 섭섭하네요.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준호 외제차 한 대만 해주세요. 현금도 2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외제차요? 따로 받으신 게 있으세요? 그건 준호가 알아서 잘 고를 겁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게 영 마음에 걸렸는데 이참에 하나 장만해 주시죠. 아버지, 그거 장모님이 되게 부담되실 거야. 나 차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되죠. 이 사람도 아직 차 없는데. 그건 그거고 아무튼 이참에 차도 하나 새로 뽑고 잘 타고 다녀야지. 너도 언젠간 팀장 되고 본부장 될 텐데. 그건 그렇죠. 안 그래도 우리 딸 진급 선물로 뭐 해줄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차가 좋겠네요. 추가적인 건 아이들 통해서 전달받도록 하죠. 저흰 뭐 딱히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 사돈은 걱정 마시고 마음 놓으세요. 생각보다 상견례는 무난히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견례가 끝나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예비 시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혼수로 차와 현금회단을 요구하셨죠.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해줄 수 있는 처지였지만 결혼을 앞두고 예민해지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예비 시댁의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남편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은 돈도 적었을 뿐더러 왠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 월급이 300 초반이었는데 외제차 한 대 관리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저희 친정집에 들어와 산다고 해도 과연 그만큼 아끼면서 살지도 의문이었고요.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니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중 저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친구 녀석이 한참 동안 말을 안 타가 믿지는 결혼이고 기우는 결혼인데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되짚어보라고 조언해 주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설마 진짜 그러겠어? 하는 심정으로 예비 남편을 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결혼 날짜까지 잡히니 정말 뭐라도 된 마냥 나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치를 부리지도 않던 사람이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쇼핑을 하질 않나 과소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머지않아 친구가 조언해 주었던 말의 뜻을 몸소 깨닫게 됐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차 바꿀 때 됐는데 장모님한테 말해서 혼수로 차 한 대만 준비해줘. 안 그래도 제네시스로 뽑아드리려고 했어. 그 정도면 타고 다니시는데 지장 없잖아. 지난번에 보니까 사고 나면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신고도 되고 여러모로 기능이 좋더라. 뭐? 정신 나갔어? 당연히 외제차 뽑아야지. 구더기 같은 국산차를 어떻게 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 엄마가 안 그래도 아버님 차 얘기하시더라. 우리 차는 결혼 선물해 준다 치고 아버님 차도 고민하시더라고. 근데 솔직히 금액으로만 따지면 2억 넘는 거 알지? 그럼 외제차가 다 그 정도 하지. 작정하고 사면 집 한 채 값인걸? 그래서 말이야. 우리 집에 들어와 살 때 필요한 것들은 혼수한다 생각하고 당신 쪽이 준비해 줬으면 해. 뭐?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뭐가 갑자기야? 까놓고 얘기해봐. 우리 엄마가 몇 억 쓰는데 고작 가구 몇 개랑 필요한 물건 사는데 돈 얼마나 든다고 그걸 못 써? 아니,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빠 경비원 일하면서 얼마나 번다고 그 부담을 주는데. 우리 엄마는 돈이 썩어 나서 해주냐? 다 자기가 안 쓰고 안 입고 해서 해주는 거지.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이거 기우는 결혼이야. 알아? 뭐? 기울어? 너 말 다 했냐? 지금 우리 아빠랑 나 무시하는 거야? 돈 없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누가 자기 돈 없다고 무시했어? 해준다는 거 다 해줄 테니 조금만 부담하라는데 뭐가 문젠데? 당신 월급 3달치만 모아도 필요한 거 사고도 남겠다. 그리고 모아둔 돈 3천 정도 있다며? 그 돈 아버지 드렸어. 그동안 나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 아, 그런 건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나도 모아둔 돈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냐고.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런 거 하나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자식이 부모 챙긴다는데 이상할 건 없지. 근데 우리 결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적어도 언질은 해줘야 하는 거야.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 자꾸 따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는 뭐 해오는데? 이야, 이런 식으로 비교까지 한다. 이거지. 다 필요 없고 돈 들인 거 다시 받아올 테니까 치사하게 굴지 좀 마라. 참나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사람이 왜 그렇게 삐딱해? 내가 삐딱한 거야?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빠랑 나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안 되지. 아니, 그래서 차 뽑아주겠다잖아. 제네시스 없어서 못 타는 사람들도 많아. 구더기 같은 차를 어떻게 타냐고. 말이 되는 소릴 좀 해. 아, 진짜 어이없다. 지랄도 유분수네. 기생충 같은 놈이 구더기 이러고 있어. 야, 타기 싫으면 타지 마. 뭐 이런 날도둑 같은 놈이 다 있어? 당신이야말로 바라기만 할 줄 알지. 생색도 내가 내야 맞는 거야. 알아? 와, 본색을 드러내네. 아무래도 우리 이러다가는 싸울 것 같네.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자. 기생충 같은 놈이 생각할 것도 없어. 구더기? 야, 그런 구더기도 아까워.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예비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비 남편은 정말 맨몸으로 결혼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걸 다 감수하고 저희 친정엄마가 베풀려고 했던 이유는 오로지 가족이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외롭게 살아왔던 터라 엄마도 가족의 정이 그리우셨던 거죠. 하지만 예비 남편은 이를 악용해 저희 두 모녀에게 뜯어낼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뜯어내고 싶었나 봅니다. 일을 하다 답답한 마음에 회사 옥상에서 바람 좀 쐬려고 커피 한 잔 뽑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고는 파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더랬죠. 통화를 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시부였습니다.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그깟 여자 하나 못 잡아서 이 사달을 만들어?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솔직히 차 2대는 너무했지. 아버지 차까지 요구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였다니까요. 뭐가 무리야? 잘난 우리 아들 데려가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이라고 둘 있는데 다른 자식은 제 엄마 따라간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지. 내가 너한테 기댈 수밖에 없잖냐. 우리 부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돈 많은 집 여자 만나서 피 빨아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 이 나이에 어디서 이런 호사를 누리겠냐? 아, 그럼 뭐 하냐고요. 아버지 때문에 차 문제로 싸워가지고 지금 결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아씨, 진짜. 뭐? 어떻게 해서든 마음 사로잡을 준비해. 이벤트를 하던 뭘 하던. 요즘 여자들 꽃다발 좋아하잖냐. 진심인 척하고 먼저 가서 벌벌 기어. 쪽팔린 거 한순간이다. 평생 2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러다 들키면 바로 고소당해요. 그러니까 안 들키게 잘하라 이거야. 너 영화 기생충 알지? 거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란 말이야. 아, 알았어요. 내가 다시 이야기 좀 해볼 테니까 혹시 모르니까 돈 좀 마련해놔요. 차도 사주는데 집에 들어올 때 사용한 가구는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니까. 그런 거에 동요하지 말고 당당히 나가. 그래야 아무 말 못하지. 아무튼 내가 돈은 마련해두마. 요즘 잘 나가는 여자 하나 물었거든. 알았어요. 또 연락해요. 저는 둘의 대화를 듣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사실에 기가 막히기도 했고 분노를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 길로 녹음된 파일을 친정엄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발대발하시더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시자더군요. 저는 예비 남편을 불러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왜 그러냐며 모른 척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나도 당당하다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길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죠. 그걸 듣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이내 저에게 화를 내며 자기가 바람을 피운 사실까지 말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증거를 내미는 꼴이란. 참 우스웠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났고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예비 남편을 마주쳐야 했기에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이용해 예비 남편은 저에게 계속 다가오려 하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누워서 침뱉기라는 걸 알지만 회사 게시판에 모든 증거를 올리고 예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바람 피운 상대 여자가 같은 회사 인턴 직원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남편은 저에게 득달같이 달려와 당장 글 내리라며 온갖 협박을 해댔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당장 그 글 내려. 싫어. 내가 왜? 우리 파혼했잖아.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아니,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사실도 아닌 걸 유포하면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당장 글 내려. 명예훼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이 회사에서 위치 파악을 못하고 있나 본데 넌 내 선에서 자를 수 있거든? 와, 월권 남용하시겠다?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도 소문 낼 거야. 얼마든지 해봐. 내가 이 회사에 쌓아온 이미지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걸? 너처럼 멘탈 약한 새끼나 소문에 휘둘리지. 난 이미 다져질 대로 다져졌다고. 해볼 테면 해봐. 너 진짜 당장 글 내리면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게.
나는 내릴 생각 없어. 너야말로 사기죄로 고소당하기 전에 조용히 닥치고 회사 다녀라? 이 기생충 같은 새끼야. 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주제도 모르고. 주제 모르는 건 너지. 앞으로 깝죽거리지 마라. 저는 되지도 않는 말로 협박을 해대는 예비 남편에게 크게 한 방 먹였습니다. 저야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회사에서 남편보다 오래 근무했고 업무 능력이 탁월해 최연소 팀장까지 달았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남편의 시답지 않은 말이 통할 리가 없었죠. 결국 파혼 통보한 지 한 달 만에 예비 남편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도 수군거려서 멘탈이 약했던 예비 남편은 못 버티고 제 발로 회사를 나간 거였어요. 바람을 피운 상대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굳이 나갈 이유가 없었죠. 제 인생의 빌런 같은 존재가 사라지니 숨통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며 자신이 결혼하라고 떠밀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자책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위로해주며 엄마 탓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혼의 상처를 뒤로하고 다시 열심히 회사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최연소 팀장 자격이 주어진 데다 곧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회사를 관두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주제에 맞지 않게 행동하다 큰 코 다친 예비 남편이 정말 불쌍하기도 하면서 쌤통이다 싶네요. 제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똥차를 치워버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직 늦은 나이도 아니니 열심히 일에 매진해 보려고요. 취미생활도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 알콩달콩 연애도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